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IN컴퍼니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서연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법인은 7명의 노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그다음에 해고, 징계 분야를 중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책은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동기 노무사, 이제 노무사들은 동기 노무사들이 있는데요. 그 같은 동기 노무사들 2명과 함께 썼습니다. 총 3명이 함께 썼는데, 이하나 노무사, 한선희 노무사는 저와 함께 2007년에 공인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노무법인, 그다음에 사기업,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인사실무 담당자로서 근무하면서 실무 감각 익혔고요. 저는 노무법인 IN컴퍼니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하나 노무사님이랑 한선희 노무사님은 노무법인 한선이라고 같은 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2019년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이 됐고요. 이후로 쭉 이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3만 9천 건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게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이 그렇다라는 거고, 많은 회사들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기 전에 기업체, 그러니까 회사 내에 신고를 하고 회사 내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한 4, 5만 건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책들은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판단하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야를 판단하는 기준, 사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는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인사 담당자를 만나보니, 인사 담당자들은 사실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거를 처리 과정을 이끌어가는 주체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난감해하고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인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절차서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됐고요. 저희 책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업무 일지라는 걸 간략하게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쁘신 우리 인사 담당자님들께서는 업무 일지만으로도 그 다음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쉽게 좀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책을 썼습니다. 큰 틀은 이제 4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초동 상담을 먼저 한 다음에 상담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요. 조사가 끝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는 크게 이제 내부 신고와 외부 신고로 나눠지고요. 내부 신고는 주로 회사 내에서 처리를 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내부 신고는 어디에다 하느냐?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창구를 마련해 둡니다. 그래서 그 창구에 하게 되시는, 창구에다가 직접 하시면 되는데, 우리 회사에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한번 찾아보시면 인사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감사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다 라고 하면 노동조합에 신고를 하셔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회사에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는 이렇게 이제 내부 절차와 또 외부 절차가 있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은 이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 신고를 받으면은 신고 내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세요 라는 절차를 취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에 할 수 있는데요.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범죄 구성 요건이 이제 성립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법원은 소송이 하게 되면은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 이쪽 공공 쪽을 하다 보니까 약간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9% 이상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죠. 외부 신고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회사에 신고를 하거나 2가지 채널을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조사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내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신고가 됐으면은 상담을 합니다. 이제 주로 인사 담당자가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충처리위원이 상담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상담에 통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우리 피해자라고 지칭을 하죠. 이제 신고하신 신고인이신데요. 신고인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절차가 취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지 등을 안내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초동 상담이 끝나면은 당사자의 이제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서 정식 조사가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식 조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좀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조사위원을 좀 해서 진행을 할게요라고 해서 외부조사위원을 선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은 회사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세요라고 하시고요. 다만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들 간에 일어난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사업주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사업주의 배우자가 재직하고 있다면 사업주 배우자일 수도 있고, 사업주와 사촌 이내의 인척 혈족 관계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회사에게 직접 조사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회사는 그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면은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된 조사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종결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가 끝나고, 자,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사후 조치를 해야겠죠. 대표적으로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가해자인데요.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대표적으로 징계 처분이 있을 수 있죠. 다양하죠. 징계는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도에 따라서 견책도 될 수 있고요. 감봉도 될 수 있고요. 정직도 될 수 있고, 강등, 그리고 아주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고까지 이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사실 우리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시키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가해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회사는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는지,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